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우리 몸의 이제 pH, 평형인데 이제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평형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완충용액이고 공통 이온 효과라고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형 상태. 근데 여기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온화 평형 상태인 거죠. 이온으로 되어 있는 평형 상태에서 수용액이죠. 당연히 평형에 참여하는 이온이랑 공통되는 이온이 이제 같이 들어있을 때 이제 그 농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평형에 참여도 해야 되고요. 공통으로 들어있으면 어쨌든 이온이 되게 많다는 소리겠지요. 그래서 이 농도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하는 걸 우리는 공통 이온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을 때 농도가 감소하네요. 그 다음에 평형이 이동하네요. 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르샤틀리의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 몸속에서도 화학 반응에 대한 공식에 적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 있었어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몸속에는 없겠지만 아세트산 수용액에 이 공통되는 이온이 들어있는 아세트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아세트산 이온이랑 아세트산 이온이 지금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통 이온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산이 물이랑 반응을 했을 때 아세트산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이온화 평형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요 CH3CO- 왜냐면 얘가 지금 H 플러스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pH 산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통으로 있었을 때 이 농도를 감소시키면은 당연히 역반응이 진행되겠지요. 역반응 평형을 이동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H3O 플러스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 그죠? 그래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그래서 CH3 COH랑 COH3, CO- 이온이 공통으로 들어있을 때 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겠는데요.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완충용액이라고 부를 건데요. 완충용액은 이 공통이온 효과를 적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평형에 참여하는 이온이랑 공통되는 이온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선 뭘 쓸 거냐면은 약산이랑요. 그 약산의 짝염기를 쓰거나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산이 섞여 있는 걸 우리는 공통 이온 효과에 의한 완충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산과 짝염기, 산염기가 다 들어있고 산염기가 염기와 짝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나 염기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에서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량입니다. 과량 들어오면 당연히 pH는 변할 수밖에 없고요. 소량 들어왔을 때 pH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 몸속에 아세트산이랑 아세트산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완충용액이 있다면 물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온화 평형 상태가 되죠. 이온화 평형 상태에서 또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뉘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공통이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강염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얘는 이온화 우리가 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온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라고 앞에서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산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산과 중화 반응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세트산 이온이랑 하이드로늄 이온이 반응해서 CH3COH 그러니까 산이 들어오면은 산을 지금 없앤다는 거죠. 또 염기가 들어왔을 때는 반대로 요 수산화 이온이 누구랑 반응하는 거니? 아세트산 이온이랑 반응해서 중화 반응해서 물이 생기고 다시 이온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요 아이랑 그 다음에 아세트산 나트륨에서 온 요 아이랑 지금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염기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H 플러스가 들어오느냐, H 플러스가 없어지느냐, 평형이 뭐 역반응으로 가기도 하고 정반응으로 가기도 하더라라고 해서 pH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라고 하는 게 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한계를 점은 존재해요. 완충범위에서 벗어나면 pH가 변할 수밖에 없고요. 약산, 약염기가 반응할 만큼 굉장히 많은 과량의 산염기를 넣으면 완충 용역, 완충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은 하고 있죠. 여기서는 소량만 우리는 아마 실험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완충 용액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침 그리고 혈액 이런 거는 굉장히 완충 작용 여러 가지 할 건데요. 우리는 딱 하나 혈액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거를 알아볼 겁니다. 혈액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흡입이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관련된 탄산과 관련된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이 수소를 뺏긴 그 짝 염기라고 하는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온화 평형을 이루면서 이제 완충용의 공통이온 효과를 작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내가 흡수했어? 뭐 하여튼 뭐 내가 숨을 많이 쉬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증가했다, 아니면 우리가 숨 쉬고 남은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물과 반응하면 탄산 됩니다. 그죠? 그럼 탄산이 물과 또 반응하면은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나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온화 평형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H3O 플러스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H3O 플러스가 더 들어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pH가 지금 낮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반응하느냐? 이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줘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H3O 플러스랑 누구랑 반응할 거냐면은 HCO3 마이너스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물 만들어주고요. 다시 탄산이온이 아니죠. 탄산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요 이온화 평형 방향의 지금 역방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지요. 자, 반대로 이번엔 OH-가 들어왔어요. OH-가 들어왔으면은 H3O 플러스랑 반응을 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산은 산이잖아요. 그죠? OH-가 반응을 해서 HCO3-와 H2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이 반응이 적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만드는 반응에서 이제 거꾸로인 반응인 거죠. 그래서 반응 1번, 2번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에서 CO2를 배출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써볼까요? 얘를 역반응, 정반응이 헷갈리면은 자, 실제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밑에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밑에 있는 걸로 한번 봐보죠. 번호를 하나 매겨볼까요? 이걸 1번 반응이라고 하고 얘를 2번 반응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아까 수소 이온이 들어왔을 때 역반응은요. 2번 반응의 역반응이에요. 그죠? 2번 반응의 역반응입니다. H3O 플러스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럼 물 속에 지금 탄산 이온이 굉장히 많아진 거, 탄산 이온이 자꾸 탄산 이온이래. 물 속에 탄산이 많아진 거죠. 그럼 탄산이 많아지면은 이거랑 연계된 게 누구냐면 얘예요. 그죠? 연계되죠. 많아지면 얘도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1의 역반응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1의 역반응이 진행되면은 결과적으로 CO2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CO2가 많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CO2는 폐에서 배출이 됩니다. 라고 우리 봐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수산화 이온이 들어왔어요. 수산화 이온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번의 정반응입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한대요. OH-가 들어왔고 어쨌든 물 맹드로도 요거 만드는 거니까. 물론 식에서는 H3O 플러스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정반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산 농도가 감소하죠. 탄산 농도가 감소해서요. 이산화탄소가 탄산을 생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의 정반응입니다 라고 보셔도 돼요. 이산화탄소 많이 먹겠죠, 몸에서. 내가 뭐 숨을 확 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 반응 두 개가 지금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pH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탄산이라고 하는 거의 pH 조절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났을 때 몸에 젖산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젖산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때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로 뭐 세포 외액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난 세포 외액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너네 생물 배우니까 공부해 보세요. 자, 그 외에 우리 이제 몸속에 굉장히 많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pH가 조금 조절할 수 있게끔 pH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자, 우리 눈은 7.4 약간 중성입니다. 심은 6.0 산성이지요. 간은 7.2고요. 피부는 5.5, 혈액은 7.4, 위는 1에서 2, 소장은 7.6, 오줌은 6 산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성도 있고요. 약간의 중성에서 염기성 넘어가는 부분도 존재하네요. 자, 이렇게 생체 우리 몸속에는 pH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탄산뿐만 아니라 인산계나 뭐 헤모글로빈계, 암모니아계, 단백질계 등 여러 가지 지금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존재합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탄산계만 다뤘지만 조금 더 공부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문제 볼까요? 자, 완충용액은 산이랑 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에 짝염기가 들어가야 된다. 혹은 약염기를 썼을 때는 그 아이에 짝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혈액 속에서는요, 탄산과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수소 이온, 짝염기지요. 그 아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2CO3 탄산과 물이 만나면 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H3O 플러스로 나뉘어 있는 이온화 평형 상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산이 첨가되면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HCO3 마이너스 탄산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pOH가 감소하는 거를 억제하고요. 염기가 들어오면은 OH 마이너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과 반응을 하죠. 그래서 pH 증가하는 걸 억제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H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1번에 완충용액으로 적절한 혼합용액을 고르시래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완충용액을 쓸 수 없죠. 자, 두 개는 섞었어요. 몰 농도 같고 지금 부피 같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강산, 그 강산의 짝 염기죠. 안 되겠죠. 답은 D급번만 가능하다. 이번에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 지금 공통이온 효과 들어 있습니다. 자, 산 첨가한데요. 산 첨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랑 지금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산이 들어온다면 H3O 플러스가 겁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번의 역반응이 존재합니다 라고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CH3CO- 상태는 쓰지 않을게요. H 플러스가 들어온다면 물론 여기는 H3O 플러스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역반응으로 봤으면 CH3COH와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pH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염기가 들어왔을 때는요, 만들어야겠죠. OH-가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H3CO-와 H2O를 만드는 반응이 됩니다. 라고 해서 정반응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지요? 마찬가지 3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젖산에 의해서 이제 pH가 H3O 플러스가 생기는데요. 혈액 속에 이것들과 반응을 해서 우리 pH가 조절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시지요? 이 단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계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온화 평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산의 이온화 상수, 염기의 이온화 상수, 이온화 되었을 때 평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지금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 지금 봤고요. 중간에 놓치시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되시죠? 수고하셨어요.